결국 의사 표현은요, 자기 표현의 기술, 그리고 듣는 기술, 그리고 피드백 기술,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듣는 기술은 상대방의 정보를 이해하는데 되게 중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듣는 기술과 표현의 기술과 피드백의 기술, 이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한데요. 정보를 얻고 잘 들으려면 뭐가 제일 중요하냐? 잘 듣는 것은 잘 관찰하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요. 얼마나 잘 관찰하고 있는가. 왜 그런 거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책을 쓰면서 사례를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여자친구가 전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밤에 집에 들어가서 잔다고 하는데 밤에 전화가 안 된대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관찰해야 돼요? 평상시에 그 아이의 성품을 보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말을 얼마나 잘 지켰는가도 보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밤늦게 안 들어가는 사람이냐 잘 들어가는 사람이냐도 보고요. 그리고 밤늦게 노는지 노는 걸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도 관찰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관찰한 결과 이 친구는 노는 것도 좋아하고 술 마시는 것도 좋아하고 클럽 가는 것도 좋아하고 친구 만나는 것도 좋아해요. 근데 이 친구가 집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집에 들어간지 확인이 안 되는데 연락이 끊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추정할 수 있어요? 쟤 놀러 갔나? 근데 평상시에 집에도 잘 들어가고요. 그리고 노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요. 그리고 항상 연락을 꼭 잘했어요. 근데 연락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잠자고 있다거나 아니면 걱정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이제 돼야 되는 거죠. 대부분은 우리가 관찰을 잘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게 성품에서 온 건지 아니면 나한테 포장을 한 건지 이런 거를 관찰을 잘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관찰할 수 있는 것도 능력입니다. 대부분은요, 관찰하지 않고 넘겨짚다가 대화가 꼬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특히 연인 간에. 그렇죠? 너 왜 어제 전화 안 했어? 뭐 이런 거. 전화 안 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 근데 저도 이렇게 보면, 저도 이제 이렇게 누군가를 만날 거 아닙니까? 만나다 보면요, 관찰을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관찰한다는 게 외모를 관찰하거나 이런 걸 관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사람이 연락이 잘 안 돼, 만약에. 그리고 연락을 자주 안 해. 그리고 만약에 연락을 자주 안 하는데 언제 연락이 자주 안 될까를 가만히 관찰해보면, 일이 바쁠 때 당연히 연락 안 되겠죠. 그쵸? 그리고 두 번째, 스트레스가 많으면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성향상 연락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는 이것 때문에 불만이지만 나머지는 다 충실하게 잘해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불만을 제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관찰만 잘해도요, 관계에서 문제가 잘 안 생겨요. 근데 관찰을 잘 못하고 감정에 치우쳐버리면 관계에서도 항상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관계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조직에서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를 가만히 보면요, 계층 간의 문제, 상급자와 하급자들 사이에서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윗사람들은 아랫사람들한테 정보를 제대로 잘 안 줘요. 왜냐하면 정보가 바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럼 바뀌게 되면 다음에 다시 바뀌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팀장님 되게 거짓말해. 계속 그때그때 말이 바뀌어. 인간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정보를 잘 노출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상하급자 간에 사실 소통이 잘 안 되는 건 정보 노출을 잘 안 하기 때문이기도 있고요. 두 번째, 정보 전달에 결함이 있습니다. 단어 선택이 잘못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나라는 고맥락 언어문화권이라고 얘기했어요. 옐로우 하나만 하더라도요, 우리나라에서 지칭할 수 있는 단어들이 되게 많죠. 노랑, 샛노랑, 연노랑, 진노랑, 이런 노랑의 개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잘못된 단어 선택, 두루뭉실한 단어 선택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직접 소통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달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절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얘기가 들어가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어가는 순간 그 문제는 더 확산되게 돼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1대1로 직접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갈등 생기면요, 화가 되게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화가 어느 정도 풀릴 때까지 시간을 두고 기다렸다가, 제가 지금 화가 되게 많이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2주가 됐던 3주가 됐던 그 후에 연락을 해서 만나요. 만나서 물어봐요. 그때 이 상황이 이렇게 돌아갔던데 이거 왜 이렇게 됐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럼 얘기 직접 듣습니다. 중간에 오해가 생겼는지, 전달에 왜곡이 있는지, 그 사람 성향 자체의 문제인지를 확인을 해요. 그리고 나서 딱 봤더니요, 실제로 그 사람 성향 자체의 문제고요, 되게 자기중심적이라 공감 능력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왜곡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 경우 어떻게 하죠? 저 같은 경우는 관계를 아예 끊어버립니다. 사람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그 관계는 절대 유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의 직업도 보지 않고요, 그 사람의 경제적인 능력도 보지 않아요. 사람을 판단할 때 딱 하나만 봅니다. 그 사람의 인성 봐요. 인성. 그 사람의 인성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딱 그 사람의 인성만큼 그 위치에 가 있어요. 희한해요. 그래서 제가 봉사활동을 가더라도요, 딴 거 안 보고요, 직업도 모르는 상태에서 만나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딱 그 인성만큼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임에서도 사실 저뿐만 아니라 인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좀 더 몇 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좀 중심을 뭉치다 보니까 좀 이상하다 싶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배제하고 갑니다. 그랬더니 조직이 되게 오래 가요. 이 봉사 모임이 되게 오래 가요. 근데 남은 사람들은 대부분 괜찮은 직업을 갖고 있고 괜찮은 사회적 위치를 갖고 있더라고요. 되게 희한하죠? 돌려서 이야기를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돌려서 이야기를 무회도로 하는 것도 되게 바람직하지 않고요. 시야가 좁은 경우도 되게 많아요. 내가 보려고 하는 것만 보는 경우.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중심적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 자세를 취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정보가 너무 과해서 어떤 정보를 믿어야 될지 모르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이럴 때 지식이 되게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메시지가 뭐 복잡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업무 지시가 있기도 하고, 잘못된 매체를 선택하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소통 자체가 패스적인 경우도 많죠. 결국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절대 왜곡하거나 숨기거나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일 자체를 할 때. 정확하게 다 정보를 전달하고요. 본인들이 원하는 거 얻어내는 걸 정확히 알려달라고 해서 그걸 조율을 하지, 내가 원하는 걸 따로 숨겨놓고 이면 대화를 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도 앞으로도 그렇지만 팀 프로젝트를 할 때도요, 마찬가지예요.